아, 진짜 이거 영화 같은 일입니다, 진짜. 저도 영화 속에서만 보던 내용 같은데 예. 이게 실제로 있네요. 네. 재소자 뒤를 봐주면서 이제 금품을 챙긴 건데요. 이게 어디냐면요. 부산 구치소였습니다. 한 2019년 11월입니다. 한 남성이 사기죄로 구속이 됐는데 이 교도관이 재소자를 찾아가서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편하게 형님이라고 불러. 너 재판 도움되도록 내가 외부인이랑 연결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분을 트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주식을 좀 해야 되는데 돈 좀 빌려줘라고 하고 또 재소자가 여자친구에게 옷을 좀 받아와줘라고 부탁을 하니까 부탁을 들어주고 여자친구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습니다. 또 유흥주점에서 수십만 원의 접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기범 등친 교도관입니다. 야, 이거 뭐 일단 뭐 약간 어떤 면에서는 좀 속 시원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뭐 그렇습니다. 이거 양가 감정이 좀 교차하네요. 예. 아니 뭐 그렇긴 해도 그 복역 중인 사람에게 사기를 친 거니까 결국 이 교도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아이, 그럼요. 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감 생활 중인 재소자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내가 법원 직원 잘 아는 지인이 있다. 그 지인 통해서 재판부에 양형 내가 고려해달라고 하겠다. 뭐 형 줄여주겠다는 얘기죠. 예. 1,000만 원을 받아내요. 그리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 그렇죠. 그리고 다른 방 재소자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또 그 재소자한테 받았어요. 그리고선 또 이거를 또 확인을 해가지고 쪽지에 적어가지고 다른 재소자에게 또 전해줍니다. 아이고야. 그뿐만 아니고요. 이번에는 독거실에 있는 이제 독방을 쓰던 기업인이 있었는데 이 기업인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먹을 걸 주면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그리고 내가 좋은 교도소로 보내주겠다라고 제안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가석방 관련된 제안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솔깃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윗선 접대해야 되니까 가석방 필요한 점수 관리하려고 이게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너 가족들이 청주에서 펜션업 하는 거 안다. 예. 내가 그 가족들하고 휴가 거기로 가려고 하니까 준비 좀 해놔라. 나 여행 가야 되니까 미리 세팅 좀 해놔라. 그래서 숙박료, 뭐 렌트비 등 비롯한 160만 원어치 이익을 또 받아 챙깁니다. 와, 양 변호사님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정말 가끔 가다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뭐 불법적인 반입물품 대표적으로 담배 같은 거 들였다가 처벌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봤었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는 정말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게다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자기 가족여행 간다고 재소자에게 그 여행지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는 무슨 마피아 영화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2년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지는 바람에 억대가 넘는 빚을 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당 교도소에 갔을 때도 이 억대가 넘는 빚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재소자들에 접근해서 사기를 친 건데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아는 재소자들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했는데 재소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들이 교도소로 들어오는 걸 곤란해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예. 무작위로 들어오는 재소자들인 거고 그리고 무슨 빚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 펜션 접수해라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좀 못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소장님 진짜 이 상황이 딱 영화 무슨 프리즌인가 거기서 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화 속에 있는 일이 진짜로 또 일어나서 이게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 그래야 되는지. 근데 이제 저는 맨 처음에는 억대 빚을 져서 빚 갚으려고 그런 건가? 그 토토도 나쁜 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좀 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억대 빚 때문에 막 심적으로 막 급박해서 누군가한테 재소자한테라도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한심하고 이런 표현 괜찮은지 모르지만 찌질한 그런 죄들을 많이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뭐 무슨 심부름 해주고 50만 원 받고 펜션 가서 놀고 술 접대 받고 뭐 주식 사야 되니까 돈 좀 꺼줘 뭐 이러고 이건 정말 정말 기강을 흐트리는 일 같고요. 이런 일이 이제 정말 법무부에서 많이 좀 신경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백 기자 재판에 넘겨졌죠?
네, 어. 징역 3년을 받아서 결국엔 이 사람도 감옥에 갇히게 어휴, 됐습니다. 그렇구나.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이 선고됐고요. 재판부의 판결문 자세히 보면요. 뇌물 등으로 약 3천만 원의 돈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형사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그 청주의 펜션에 풀 세팅해놓으라고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나서 무죄 판결 났습니다. 아 그래요 또. 양 변호사님 이게 지금 그 제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 이 사기당한 재소자들과 같은 방에 넣어라.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럼 아마 상당히 좀 재미난 광경이 펼쳐질 거라고. 네. 근데 이제 아까부터 이제 어떤 뭐 감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맞지만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정이 드는 대로 다 할 수도 없고 또 국가의 형벌권이 복수를 행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렇게 했을 때 농담으로 하신 거로 저는 이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서 사실 3년형의 추징금까지 저렇게 무겁게 처벌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심, 1심 무죄로 나왔던 부분도 있고 또 심지어 1심과 2심에서는 일부가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이런 것도 무죄로 깎였어요. 하지만 형량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무겁게 봤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 손 변호사님 제가 그 예전에 그 군복무 대신에 대신하는 그 경비 교도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제 친구가 그걸 했었는데 1990년대 후반에 근데 이런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근데 저는 요즘도 이런 일이 극히 일부겠지만 네, 사실 교정 공무원의 어떤 지위도 점차 이제 좀 좋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충격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사건의 원인 스포츠 도박입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인 거죠. 여기에 한번 빠지면 결국은 돈을 계속해서 필요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아예 그 원인부터 좀 제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젊은 층에 또 이렇게 만연해 있거든요. 예. 이것이 좀 나중에 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해요. 알겠습니다.